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30일 오후 1시 보건부 브리핑입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자신다 아던 총리와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4월 30일 새로운 감염자는 3명입니다. 3명은 확인된 사례이며 가능한 사례, 즉 의심 환자는 없습니다. 블룸필드 차관은 이전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던 의심 환자 1명이 사례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례의 총계는 이제 1129명이고 가능한 총 사례는 347건입니다. 전체 사례의 총계는 1476건입니다. 어제 하루 총 12명이 회복됐으며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241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84%가 회복됐습니다. 어제 하루 5,86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총 누적 검사 수는 134,570건입니다. 현재 7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없습니다. 집단 감염지는 여전히 16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레벨 3가 시작된 이후 경찰서에 1,035건이 신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사회적 거리 유지, 레크레이션 활동 및 레벨 3 비즈니스 규칙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시간 동안 총 185건의 위반이 발생했으며 46건이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경제의 75%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레벨 3를 지나서 너무 빨리 이동하면 두 번째 물결, 즉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 위험이 더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더 뉴질랜드 경제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규정 준수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식품 매장이 표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높은 표준의 실천을 기대한다며 현재 문을 여는 음식 판매점을 추가하는 것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보조금 제도에서 1.25 빌리언 달러가 18만 8천 명에게 지급됐으며 그것이 정부가 일자리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30일 오후 1시 보건부 브리핑이었습니다. 3월 26일에 시작한 록다운이 막 끝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막연된 불확실성으로 뉴질랜드 경제가 서서히 멈춰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유력한 경제학자 사무빌 야쿱은 키위 실업자 수가 세계 경제 위기 때보다 더 많으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키위 구직자가 4월 17일까지 4주간 14만 5천 명에서 17만 5천 명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사무빌 야쿱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 위기 때는 같은 수치의 실업자가 증가하는데 6개월이 걸렸으며 인구 대비 실업 수당자의 수가 실업률 6.5%였던 2008년,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때의 정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 최근 수치는 소비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사업체들의 폐쇄와 대량 실업은 우리 세대에 전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위뱅크 수석 경제학자 제레미 카우치맨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까지 실업률은 7.5%에서 8%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록다운 후 그 수치는 더 높다면서 대략 9.5%에서 10.5%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업의 정점은 올해 말경이라고 예상하며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ANZ이 예측한 실업률은 2020년 12월 10.1%, 2021년 12월 7.8%입니다. 뉴질랜드의 8개 대학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 유학생들을 받지 못하면서 모두 5억 달러 이상의 자금 부족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정부는 각 대학교들이 잘 이겨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교의 캠퍼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 히킨스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육기관들은 유학생들이 조만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과목이 될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당분간 해외 유학생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국내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많은 키위들이 대학 진학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재정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대학교들은 현재 맞고 있는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벨 3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104건이 있었으며 한 키위 패스트푸드 햄버거 체인이 고객들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제신다 아던 총리는 말했습니다. 21명은 기소됐고 31명은 경고 조치, 742건은 대부분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위반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아던 총리는 사람들이 오클랜드 버거퓨얼 매장에 모여있는 사진을 봤다며 버거퓨얼 매장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본사와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는 코비드19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 건의 확진 사례가 수십 건의 집단 감염으로 전파되는 일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레벨 3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애슐리 블룸피드 보건국장은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도록 사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 10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유치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출석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강요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이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7%의 유치원생들과 4%의 이어 10 이하의 학생들이 등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반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5%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5% 수준으로 등교했으며 넬슨 말보로 지역은 6%,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은 2% 정도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안작데이 주말 동안 주시 렌터카에서 도난당한 차량들의 절반 정도가 경찰의 수사로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112대의 차량들 중 오클랜드 여러 지역에서 59대를 찾았으며 대부분은 오클랜드 남부 지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명이 추가로 잡히면서 모두 19명이 지금까지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검거됐으며 이 중 10명은 차량 절도 혐의로 그리고 나머지는 작물 인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벨 3의 두 번째 주에는 일부 지역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뉴질랜드 대부분의 지역이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요일과 다음 주 초에는 비와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도 내려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토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비가 예상되며 남섬은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크라이스처치는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이 13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 관계자들은 고기압 세력에서 안정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는 이번 주와는 달리 다음 주 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비가 오지만 주중부터는 다시 기온이 정상화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40원 73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48원 13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33원 33전입니다.